자, 주식 투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생각해야 되는 부분,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가 경제를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산업을 분석하고, 그런 다음에 기업을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진행해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방식. 왜냐면 경기를 분석한다는 거는 지금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산업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 이거를 분석한 다음에 그 산업 안에 있는 종목들만 보게 된다면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손해볼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같은 경우는 ATM 기계가 완전 폭증할 때가 있었어. 그때는 ATM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대박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이제 온라인 뱅킹, 카카오 뱅킹이 나오면서 우리는 ATM 기계를 쓸 일이 별로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양산업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대체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전기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일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기차 판매 그 비중이 내연기관차에 비하면 굉장히 한 1, 2%밖에 안 되는, 그래서 앞으로 팔 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성장이 무궁무진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ATM 기계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전기차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근데 그 윗단에서는 지금 그 전기차를 살 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많냐 적느냐를 판단하는 이 경제 분석도 함께 곁들여 주는 게 좋다라는 게 일단은 이 강의의 시작점이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피라는 거는 우리나라 그 큰 회사들을 모아놓은 종합 주가 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대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면 지수가 많이 올라요. 적은 기업들은 많이 올라도 적게 오릅니다. 왜냐면 그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참고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가지 종목을 합쳤을 때 코스피 전체 시총 비율이 30% 가까이가 돼요.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우리나라 그 IMF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주가 지수가 굉장히 올랐던, 굉장히 가파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1985년도에 이루어진 플라자 합의. 플라자 합의라고 하면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미국, 유럽, 일본이라는 나라가 모여서 미국이 약간 짜증을 내요. 왜 일본 너희들만 장사를 잘해서 무역 흑자를 내느냐. 내가 볼 때 일본 너희 나라의 그 환율이 너무 싸다, 달러 대비해서. 그래서 너희들 엔화, 일본에 쓰는 돈이 엔이니까 그 엔화 가치를 좀 높여라. 그래서 그거를 동의했던 합의가 플라자 합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환율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를 가지게 되죠. 일본 환율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러 대비 엔화 가치를 평가한 건데, 플라자 합의가 전까지는 1달러에 300엔, 1달러에 300엔, 굉장히 엔화가 저평가됐어요. 근데 플라자 합의가 있은 이후로 150엔까지 떨어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 300엔이 필요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150엔만 있으면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 볼게요. 미국 입장에서 그 일본차를 원래 1000만원에 주고 샀어. 근데 플라자 합의가 있은 이후로 몇 년 만에 차값이 2000만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은 일본차를 샀을까요? 예.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에서 무역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근데 일본도 동의를 했고, 그래서 엔화 가치를 굉장히 절하시키면서, 환율이 절하됐다라는 거는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시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환율과 금리 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엔화 가치가 굉장히 비싸졌고, 그 당시에 엔화가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개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너무 싼 거야. 미국인들은 좀 비싼 일본 제품보다는 한국 제품을 사자. 와,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1차 상승기입니다. 우리 태어났을 때쯤이네? 그렇죠. 그때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의 하락기를 거치는데, 요건 솔직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2차 상승기를 거치면서 이제 해외 자본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로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만드는 대로 족족 다 팔리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최대 그 달러, 미국이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달러 빚을 굉장히 많이 졌어요. 달러 빚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달러를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는 별로 없는데 갑자기 미국에다 돈을 갚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환율이 갑자기 뭐 달러당 1,000원밖에 안 하던 게 2,000원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요 역할을 했던 놈들이 일본 놈들이에요. 일본 놈들도 우리나라에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줬는데 그때가 아시아 외환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돈을 굉장히 많이 빼갔고 덩달아 미국도 굉장히 빼가면서 그때 제가 환율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IMF를 왜 겪게 됐는지 요 환율을 보면은 아주 뼈저리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나라 IMF 당시 원달러 환율이 최대 800원, 적게는 600원 한 700원 정도 밖에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환율이 폭증하게 이게 거의 한 2,000원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1,000만 원을 빌렸다. 2천만 원으로 갚아야 돼요. 2천만 원으로. 우리나라는 갚을 돈이 없었어요. 그때 외환 보유고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늘어난 그 환율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도 수입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수입 원가도 올라가고 갚아야 될 빚은 많고 파산 직전까지 가게 된 거죠.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모으기 운동 및 환율이 너무나 폭증해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간다는 거.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지만 잘 회복을 했기 때문에 또 환율도 굉장히 저렴해져서 수출이 잘 돼서 또 굉장히 올라가요. 야, 근데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그때 한참 아버지들 애니콜 핸드폰 막 나오고 통신 나와서 막 진짜 막 엄청 났었죠. 그때 그 응답하라에서 나왔어요. 그 애니콜 그 샀다가 아저씨 거의 다 파산했죠. 근데 사람들이 세상이 바뀐다, 진짜 앞으로는 통신사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 것이다 해서 IT 버블이라는 게 올라와요. IT 버블이 그때 얼마나 심했냐면, 요거는 코스피 지수라서 그런데 코스피 말고 코스닥이라고 있어요. 코스닥이라고 하면 작은 회사들, 상장이 되어 있지만 조금 작은 회사들을 지수화해 놓은 게 코스닥 지수가 있는데,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IT 버블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계기가 이 IT 버블을 경험했던 어르신들이 내 인생에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이 주식은 도박이다,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우리나라를 한번 휘둘렀던 IT 버블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뭐 전 세계적으로 거의 개박살난 시기. 하지만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조선, 차하정이라고 해서 뭐 굉장한 성장을 거두면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또 한 번 또 서머 랠리를 막 엄청나게 막 보여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 굉장히 심해져서 부채 버블이 터지면서 리먼이라는 은행이 파산해버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외환은행, 이런 은행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은행이 망했다라는 거는 내가 뭐 한 10억을 저축해놨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신용사회의 신용이 무너지는, 그래서 세상이 망한다고 했었어 그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IMF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원화 가치가 원체 싸졌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서 회복됐고, 뭐 IMF라는 곳에서 뭐 금융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복이 됐고, IT 버블이 폭락하고 나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일본 대비해서 그래서 올랐던 거고, 서브프라임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회복했던 이유는 은행 파산했지만 나라에서 돈을 찍어낸 다음에 풀어주면 돼.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했었고, 유로존 위기는 뭐 유럽 위기라서 잠깐 폭락했다가 유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10년 동안 보시다시피 주가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요. 그게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알고 있었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 자체도 증가를 했겠지만 반도체 가격이 드디어 뛰었어요. 네.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대만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느라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필 이때 굉장히 급등했죠. 뭐 그 IT 그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을 해요 또.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또 위축이 됐었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코로나라는 사태가 발생해서 세상이 망한다는 얘기를 했으나 우리는 또 그 전까지 주가 지수를 회복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차피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횡보했던 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잘했던 것들, 이거를 중국이 다 대체를 했다는 거. 우리나라는 우리가 뭘 잘 만든다 그러면 중국은 스펙은 조금 떨어지지만 싸게 잘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다 뺏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좀 안타까운 10년이 된 거고, 그 와중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이. 자, 미국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20년 동안 거의 거침없이 하이킥입니다. 거의 뭐 이거는 장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 내가 미국인이라도 주식 투자하겠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세계가 망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엄청 폭락했고 이런 폭락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수십 년의 역사로 잘라봤을 때 코로나 타격이 그리 크지가 않았어. 근데 이 다우존스라는 게 우리나라의 코스피라고 한다면은 나스닥이라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같은 개념의 주식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를 우리가 IT 버블, 아까 내가 개박살났다고 했죠. 박살났죠. IT 버블 박살. 근데 지금 그 이상으로 이렇게 올랐죠. 이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아까 전에 경제 분석을 하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인터넷이 나왔대, 세상이 진짜 바뀐대, 요쯤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가 꼭지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예. 꼭지에서 내가 여기서 투자한 회사의 주가 지수가 본전을 찾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한번 옆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우리가 2000년도에 정말 재수가 더럽게 없어가지고 꼭지에서 샀다. 그러면 2015년, 6년 원금 회복까지 16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쳐도 우리가 분할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뭐 매달 내가 자산이 뭐 10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을 다 붓는 게 아니고 요거를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끊어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원금 회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6년이 아니 한 4, 5년 만에도 원금 회복을 한 다음 주식은 매력적이구나 점점점 올릴 수도 있는 이런 기회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어떤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경제 분석과 산업 분석, 그런 다음에 기업 분석에 들어가요. 물론 이거는 정말 개 재수가 없는 놈들 경우에 쓰고, 우리가 기업을 보는 눈, 앞으로 성장하는 회사만 잘 찾았다라고 하면 보통 16년까지 걸리는 일은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이건 내가 말하는 건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ETF나 뭐 지수 상장 펀드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정말 16년이 걸려요. 아까 말했던 ETF라는 거는 이런 지수에 투자하는 거. 이 지수가 오르면 오른 만큼 돈을 벌고, 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률로 수익을 따지지만 지수라는 거는 지수가 상승한 만큼만 벌기 때문에 나스닥 종합지수 ETF의 IT버블 꼭지에서 산 사람들은 원금 회복하는데 16년이 걸린다.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느낌상 대충 그림으로만 봐도 뭔가 나이키 한번 그렸고 나이키 한번 그렸고 그냥 느낌적으로 봤을 때 한 번쯤은 뭔가 좀 내려앉지 않을까라는 관점이 좀 있는 거죠. 제가 근데 이게 물론 이때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같이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공급된 돈의 양이, 화폐량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 라는 관점이 좀 있는 거죠. 이게 미리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보여지지가 않네. 어쨌든 내가 바라본 그 경제 관념적으로 봤을 때 실컷 웃어도 돼. 내가 바라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그 뭐 기업이든 부동산이든 요즘엔 정보가 너무 빨라. 정보가 옛날에는 이게 고위관직들이나 정책 짜는 사람들만 알았던 정보들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물론 내부자들보다는 조금 늦어, 조금. 근데 정말 빨리 알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지만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르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 10년 뒤에 돈을 어떻게 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동산으로 치면 여기에 철도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10년 뒤에 올라야 될 집값이 지금 당장 올라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크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떠들었는데 주가 지수가 막 요렇게 올라간다, 막 진짜 막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은 저희 전망이 틀린 거죠. 그래서 투자를 누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할 때 성장 산업에 대한 기업을 잘 선택을 하셔서 기업을 투자하시되, 이 주가가 폭락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수가 떨어지면 버는 게 있다고, 뭐 인버스나 뭐 인버스 곱하기 2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떨어진 거에 2배를 수익을 보는 이런 고버스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물려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쨌든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비중 자체를 현금 보유 비중을 한 50% 정도는 가져가시고,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다 소액이기 때문에 남은 25% 정도를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시고, 남은 25%를 약간 해지라는 거는 내가 투자한 그 자산에 대한 손실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해지 개념의 어떤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주가가 아무리 심하게 폭락을 하더라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 물론 볼 수도 있죠. 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추려보면 뻔한 것 같아요. 뻔한 거. 예측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거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일본, 한국, 중국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에요. 미국만 젊은 놈들이 좀 많지 유럽이나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에 약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요즘 바이오나 제약주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불을 지핀 거예요.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되고, 우리가 독감 주사 맞듯이. 그러면 그 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백신을 개발한 업체만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백신을 뭐 어떤 모더나라는 기업이 좀 미국 기업인데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회사한테 위탁 생산을 맡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삼성바이오 로직스라고 그런 애들이 위탁회사 전문회사인데, 그런 기업들까지 다 같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각광받고 있었고, 또 한 가지 트렌드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옛날부터도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산업인데,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더 급성장 해버리게 된, 여러분들이랑 좀 상관이 없겠지만 뭐 원격 의료, 뭐 원격 근무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는, 최근 삼성전자가 그 주가가 그렇게 크게 급등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플랫폼 기업들이나 인터넷 화상회의를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 서버라, 우리 서버 관리하고 서버 하죠, 서버. 그런 거에 엄청난 그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우리는 가볍게 올리지만 그 영상들을 다 저장을 해줘야 되는, 그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 서버 D램 같은 게 들어가고 막 이런 수요들이 급증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아마존, 넷플릭스, 뭐 테슬라, 뭐 알파벳 뭐 이런 기업들 있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 주로는 이제 삼성, SDI, 뭐 LG화학 등이 이제 배터리를 뭐 테슬라에 공급한다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고, 뭐 앞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뭐 대세가 될 거니 뭐 그런 주가들도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근데 유독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또 1조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으나,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섹터는 반도체 쪽, 바이오나 제약 쪽,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산업. 우리나라 그 삼성의 SDI나 LG화학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력이나 뭐 생산 능력 뭐 이런 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입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이 폭증할 수 있는데 폭증할 수 없는 이유는 원재료를 수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배터리를 수급하는 어떤 제약 요건이 있다. 그런 거 가격만 낮출 수 있고 그 원재료 수급만 된다고 하면 테슬라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만들면 완판이에요. 근데 못 만들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산업이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처음에 볼 기업들은 우리나라 주식일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차트 흐름, 좀 더러운 흐름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가 크게 상승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미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들, 지배구조, 자식들한테 대물림 이런 것들이 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면 배당을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회장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의 총 지분을 아마 이건희 회장이 10%도 못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신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어떤 계열사를 만들어서 뭐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의 SDI, 삼성전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지배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야 갑자기 이재용이 죽더라도 회사가 흔들리질 않아요. 100% 재벌 기업에 상속을 해준다고 칩시다.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분의 60%를 정부한테 갖다 바친다. 내가 볼 때는 기업이 망해요.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오를 수가 없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은 돈을 많이 벌면 배당을 엄청나게 잘 해줘요. 이 실적이라는 게 그 대표의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률만큼 걔는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 지배구조도 아니에요. 그 아빠가 회장이라고 자식이 회장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를 다 따라 앉혀요. 그래서 유명한 CEO들이 많이 나오고 주가가 성장하고, 그리고 미국 회사들은 회사가 좋아지면 자기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요 또. 그래서 주식수가 계속 줄어드는. 보통은 삼성전자는 계속 액면분할을 해요. 막 더 돈 땡기려고 뭐 유상증자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수가 계속 많아지는데 미국은 주식수가 계속 줄어드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기업들은 미국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관점. 요즘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우리나라 주식은 쓰레기다. 미국 주식 앞으로 성장은 미국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돌았던 것도 이런 성장, 물론 기축통화의 힘, 그리고 성장 플러스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든데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었던 국가가 미국이었고, 앞으로는 성장이 미국밖에 없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는. 코로나가 또 한 번의 트렌드를 좀 바꿔놨다는 점. 이번 방역체계에서 굉장히 실패한 최고의 국가로 꼽히는 것도 미국이 것만큼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해야 될 건지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들 이야기였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환율과 금리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아마 지금 다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번 강의에서 자료를 조금 수집을 좀 한 다음에 지금 자료를 못 찾겠어. 이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